마즈다 MX-5 로드스터에 사용한 튜닝 비용, 기름값, 보험료, 유지비 다 총정리해봤습니다. 자, 가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데저트 이글입니다. 자, 오늘 보실 영상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마즈다 MX-5 로드스터의 총 들어간 비용, 지금까지 제가 2년 동안 운행하면서 사용한 유지비 및 튜닝비 내역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는 이 돈을 얼마 썼냐라는 게 저는 그렇게 궁금해하는 컨텐츠인가 되게 많이 좀 생각이 사실 별로 없었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또 듣고 싶어 하는 거, 원하시는 궁금한 거를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느 순간 하게 됐습니다. 자, 요새 유튜브 영상 보다 보면은 썸네일 어그로에 낚여서 보다 보면은 자극적인 그림에 낚여서 들어왔는데 속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영상이 많아요. 시간 낭비를 한 거죠. 뭐 30초든 1분이든. 자, 저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이 차에 약 2,100만 원 정도의 돈을 기름값, 뭐 보험료, 튜닝비, 뭐 소모품 비용, 이거를 2년 동안 썼고요. 1년에 약 1,000만 원 정도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자, 2,000만 원 썼구나. 나가야겠다. 이제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제 뒤로 가기 하시면 되고, 이 영상의 가치는 자, 세부 내역이 얼마인가? 도대체 고급 휘발유를 얼마나 썼나, 연비가 얼마나 나오나, 튜닝 파츠의 가격이 얼마였나, 공임 합판 가격이 얼마인가, 이 가격에 대한 그 세부 내역이 이 영상의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제가 세부 내역을 전부 다 암기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아주 길어가지고 볼게요. 먼저 지금 보이는 게 이제 휠이죠. 네, 휠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휠은 이제 NK 휠인데, 이 휠이 제가 또 이 휠을 왜 골랐는지 다 설명을 하는 영상을 다 만들었었는데, 휠 가격이 그래도 17인치에 8.5J가 나와서 좀 옵셋은 지금 많이 약해요. 플러스 ET가 플러스이지만 그래도 브레이크 튜닝할 때 걸림돌이 없고, 한 이 정도 휠이면 한 245폭까지 타이어 폭을 쓸 수 있어 가지고 썼습니다. 사실은 지금 하나 더 사고 싶은 일은 있어요. 뭐 어드반의 RG-D2라든지 오버핸다를 했을 때 옵셋이 조금 더 이제 좀 훨씬 더 빵빵한 그런 휠들을 하고 싶은데, 휠이 150만 원, 그리고 스톨츠 브레이크가 약 이제 디스크 로터가 이게 원래 규격이 없던 제품을 스톨츠랑 같이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정가로 하면 한 130만 원 정도 할 것 같고, 브레이크 호스랑 브레이크 오일까지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한 150 정도, 브레이크 계통이. 그리고 타이어가 이제 넥센의 SER 포지인데, 순정 이제 브리지스톤 포텐자 S001 타이어는 팔아먹었고, 모닝 끄시는 유저분께서 너무 휠이 갖고 싶다고 4홀이라서 호환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40만 원에 팔아버렸고, 타이어 한 대분이 50만 원 정도 합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안 달아요. 벨로스타인이나 고출력 차들의 18인치, 19인치의 이 하이그립 타이어로 많이 사용되는 SER 포지가 정말로 이 차는 무지막지하게 안 답니다. 작년에 이제 넥센 스피드 레이싱 5전, 6전 TT 경기긴 했지만 뭐 연습까지 합하면은 상당한 마일리지를 주행했는데도 좀처럼 닳지를 않았습니다. 뭐 뒤에 이제 앞뒤에 이제 캠버 각도 뭐 3도, 거의 이제 프론트는 뭐 거의 4도에 가깝게 넣었는데도 편마모도 상당히 적었고, 브레이크 패드 비용도 상당히 믿을 수 없을 만큼 적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패드는 한번 제가 브레이크 캘리퍼 바꾸면서 교체한 게 있어가지고 패드 앞뒤에서 한 60만 원 정도 썼고, 휠너트를 이제 듀랄루민으로 이제 일제 제품인데, 국산으로 그런 제품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10만 원 해가지고, 그리고 휠 도색이 이제 이게 한 대분 하는데 한 8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바퀴 계통에 쓴 곳이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의 전면으로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여줘야 될 거는 이제 에어로 파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베르스 엔지니어링에서 나온, 미국 회사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이 관련된 영상은 이제 에어로 파츠 또 특별편을 만들어 놨었고, 또 그리고 이제 뭐 레전더리 채널에 나왔던 그 킬링 파츠에 또 이제 미합 출연을 했는데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언더 패널이 49만 원. 근데 이거 사실은 소도지님이 선물로 줬어요. 네. 나머지 파츠는 제가 돈 주고 샀습니다. 프론트가 85,
디퓨저가 96만원, 리어 디퓨저가. 그리고 프론트 카나드잉이 33만원, 그리고 사이드 스플리터가 49만원. 그래서 베루스 에어로 파츠가 이제 공임도 공임 한 20만원 들였고, 그래가지고 에어로 파츠에 33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서스펜션이 이제 일본에서 이제 가져온 제품인데, 일본에서 제품이지만 블리츠 제품인데 130만원. 네. 130만원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안 보이죠. 관배송비까지 포함한 가격이에요. 그리고 이제 스프링은 이제 또 저희 그 멤버분 중에 한 분인 형님 한 분께서 하이퍼코랑 아라고스타 요런 이제 아주 명품 스프링 제품들을 그냥 주신 건 마찬가지입니다. 타보고서 좀 안 맞으면 와라. 스프링을 거의 뭐 그냥 스프링 상수별로 수십 개 갖고 계신 형님이 계셔가지고 스프링 값은 추가가 안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세팅이 조금 만족스러운 세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스펜션 값은 130만원. 그리고 이제 프론트에 네거티브 캠버를 더 주기 위해서 프론트 어퍼암을 지금 바꿨는데, 하체 킷이라고 하죠. 어퍼만 바꿨습니다. 원래 뭐 나머지 암대류까지 전부 다 합치면 한 거의 한 150만원 줘야 되는데, 프론트 어퍼암이 한 49만원 해서 뼈다귀 그리고 서스가 180만원 사용했네요. 네. 자, 차 뒤로 오겠습니다. 자, 아주 마즈다 미아타가 이 리어 윙을 단 것과 안 단 것의 차이가 큽니다. 이제 오듀라, 일본의 오듀라 제품인데, 사실 오더를 해놓고 먼저 오더하신 분 형님 거를 제가 뺏었어요. 네, 제가 먼저 한다고 돈을 드리고, 윙값이 장착까지 150만원. 네, 그리고 리어 디퓨저 아까 얘기했죠. 리어 디퓨저가 이제 아주 또 디테일을 또 빵빵하게 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리프트 현상을 줄여주고, 드래그 포스 같은 것들을 이제 와류를 개선시켜줘서 많은 또 이제 다운포스에 또 이점을 줍니다. 이런 이제 언더 패널까지 프론트 스플리터의 리어 윙까지 극대화됐을 때 얻을 수 있는 다운포스량이 상당한데, 거의 100마일, 즉 160km 정도 되면은 거의 뭐 한 80kg 이상의 다운포스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직진으로 달릴 때도, 특히 서킷 주행할 때 핸들링과 그리고 타이어 수직 저항을 아무래도 차가 눌러줘서 이제 증가시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주 그냥 트랙에서 체험했을 때 바로 공도에서도 직발로 달렸을 때도 주행 안정성과 조종 안정성을 향상시켜주는 제품이었고요. 대단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뒤에 배기가 있는데, 배기가 이제 구변까지, 사실 이게 배기는 요거는 이제 서스펜션이랑 초기에 제가 작년 4월인가 5월에 올렸던 영상에 있는데, 머플러 팁도 안 만들었어요. 네, 그냥 이제 우리나라 국산 이제 소음기 중에 가장 작은 것을 사용했더니 알맞은 소리가 나와서 구조 변경까지, 이거는 얼마 안 들었어요. 50만원 밖에 안 들었는데, 또 다른 배기 제품을 제가 받은 적도 있고 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디퓨저가 이제 디퓨저랑 간섭이 나서 그거는 이제 또 지인분께 그냥 드렸어요. 그냥 쓰라고. 네. 그래가지고 그분은 또 이제 가운데로 나오게 수정하셔가지고 썼는데, 배기가 40만원, 50만원, 그리고 근데 한 번 더 중복 투자한 게 있으니까 50 플러스 이제 80해서 130만원입니다. 실내로 가봅시다. 자, 실내입니다. 실내에 멋진 수전사가 되어 있죠. 중콩이 만들어준 이 실내, 여기 기어 쪽, 그 다음에 버튼, 뭐 이것도 수전사 영상 만들어 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주 이제 계기판까지. 네, 그래서 이 정도 하면은 원래 정가란 게 없어요. 네, 커스텀으로 이제 어떤 파츠를 개조할까, 그거는 이제 차주 마음이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 하면은 8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요. 요런 데도 바꿨어요. 요런 데 제가 만지고 있는 롤바 커버, 그리고 이제 버킷 시트가 이제 레일, 그리고 장착 공임. 버킷 시트는 이제 장착하는 것은 간단한데, 이제 시트 포지션 맞추고 이런 작업이 귀찮아 가지고 돈 주고 맡기는 게 편합니다, 전문가한테. 그래서 시트가 이제 150만원. 네. 실내 들어간 건 그리고 이제 하이패스 룸미러가 이게 ECM 룸미러라서 이렇게 차가 낮은 차들은 정말 눈뽕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블루미러를 단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하이패스 달려있으면 편하잖아요. 여기 거추장스럽게 이런데 이제 넣을 데가 없어서 ECM 룸미러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가 이게 한 60만원짜리 하는 제품이고, ECM 룸미러는 차 살 때 서비스로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없고요. 예, 이렇게 해서 그 정도 비용을 실내에 있는 거는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쪽은 휠 색상이 다르죠. 자, 휠 도색을 사실 2번 한 거예요. 금색으로 했다가 샴페인 골드로 했다가 화이트, 초록색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가 초록색을 워낙 좋아하는데 화이트도 뭐 싫어하는 색깔은 아니죠. 빨강차에 화이트 휠 컬러가 전통적인 매칭으로 아주 각광받는 색상이죠. 자, 그래서 어떤 걸 얘기하려 했냐면은 기름값을 얼마 썼는지 궁금하실 텐데, 자, 2019년에 164만원, 그리고 올해가 다 가진 않았지만 현재까지 23,949km, 약 24,000km를 뛰면서 주유비는 고급유로 320만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물론 비쌀 때 여기 인제에서 넣으면 한 1,746원이고 저희 집에서 넣으면 한 1,500원 정도인데, 그래서 총 960리터 작년에, 그리고 올해 982리터를 넣어가지고 그러면은 1940리터 정도를 넣었죠. 1940리터 정도의 고급 휘발유를 넣어서 320만원의 주유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4,000km의 주행거리, 그러니까 유저마다 이 차를 구매하실 분들이나 궁금하신 분들이 이 영상 많이 보실 텐데, 내가 여기서 적절하게 그냥 좀 가감해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비가 얼마 나왔냐 궁금하시는데, 연비는 올해 12.463, 그리고 작년에는 12.591, 그래서 대략 12.5km 정도의 연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료통이 큰 건 아닙니다. 45리터 정도 되는데 거의 한 400~500km는 타는 것 같아요. 네, 500km 탈 수 있어요. 연비 주행과 저는 거리가 좀 먼 주행을 많이 했습니다. 뭐 다이노 테스트도 했고 드래그 레이싱도 나간 적이 있고, 그리고 경기장에서 이제 트랙 주행도 많이 했고, 트랙 주행 마일리지가 꽤 많은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랙에서 연비가 참 안 나옵니다. 네, 그런 주행을 많이 한 걸 감안하면은, 그래서 그런 주행을 아예 배제하고 공도에서 그냥 일반적인 주행만 한다라고 하면 연비는 제가 봤을 때 계산을 제가 또 나름 해봤는데 13.5에서 14.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 시내 주행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외곽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제 고속도로를 많이 타신다라면은 통합 연비는 14에서 15까지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공기 저항이나 이런 받는 파츠, 물론 연비가 개선되는 효과도 있지만 저항을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 그리고 타이어가 순정보다 폭이 넓어졌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저항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연비가 순정보다는 안 나옵니다. 근데 그게 엄청 극악의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진 않는데, 대략적으로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뭐 소소한 튜닝이나 순정으로 타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 정도 에어로 드레스업 정도 하고, 뭐 윙은 안 달 수도 있지만 이 정도 튜닝하고서 이제 스포츠 주행 그리고 서킷 주행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수치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의미 있는 수치이고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츠다 MX-5 로드스터 정말로 재밌는 차입니다. 제가 타봤던 어떠한 대배기량 차나 이런 차들도 누리지 못하는 이런 경량 로드스터 차가 주는 즐거움은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못했을 거예요. 도요타 86이라든지 뭐 좀 스포츠 주행으로 각광받는 요새 인기 있는 벨로스터 N이라든지 그런 차들보다도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차가 주는 이 경쾌함과 회도의 즐거움, 요잉을 만들 때 적은 코스트로도 낼 수 있는 이 즐거움, 모든 소모품 값이 저렴하고 그리고 재밌다는 점. 물론 이 차가 경지에 올라가신 고수분들, 레이서분들께서 위험한 차라고 하는데 저는 10분 동의합니다. 저도 트랙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순정 상태에서 처음 가봤고 그 다음에 쇽을 해보고 쇽 세팅을 바꾸고 에어로를 해보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튜닝을 하면서 내가 돈을 썼지만 이 바뀌어가는 재미, 무엇이 나아졌는지,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를 알아가면서 튜닝을 하니까 정말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 차가 무조건 위험하다? 이제 전문가의 어드바이스를 받으면서 방향성을 제대로 올바르게 공부해가면서 튜닝한다라고 하면은 운전도 그만큼 또 이제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게 한다라면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타이어의 접지력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하는 주행, 그리고 위험하지 않은 뭐 어떤 이제 돌발 상황 때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드라이빙 아카데미를 간다든지 뭐 유튜브로 자습을 할 수도 있고 이론 서적을 배운 다음에 실전에서 조금씩 한계치를 높여가면서 본인과 자동차가 한 몸이 되면서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서킷에서 차 대파, 저도 차
서킷에서 부셔본 적이 있고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었지만 네,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같이 실력이 미천한 놈도 이렇게 재밌게 즐기고 있다는 거죠. 자, 결국 그래가지고 차에 지금 쓴 돈이 대략 나왔습니다. 앞서서 두 갈식으로 제가 앞에서 2천만 원 정도를 썼다. 그럼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인데 그 밖에 별도의 비용이 있습니다. 네, 아시죠? 어떤 비용이 드는지. 자동차를 소유하면은 내게 되는 비용.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이 영상 다음에는 제네시스 쿠페, 젠쿱, 오버엔더 와이드 바디 킷한 작업. 젠쿱은 핑크 버전일 때 제가 2년 전에 돈을 얼마나 썼는지 그 중간 정산 개념이죠. 지금은 그때는 최신화 버전이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2년 동안 또 제가 또 많은 차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차를 얼마나 끌었고 얼마가 들었으며 와이드 바디 킷을 이제 한다는 것 자체가 뭐 나쁘게 말하면은 뭐 사고차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그런 이제 관용적인 표현도 있는데 과연 그런 것도 그 영상은 제가 찍을게요. 네. 예,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것은 이제 그거에 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제가 또 이제 뭐 동영상 편집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나 그리고 장비도 많이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모니터를 바꿨어요. 편집 열심히 하려고. 네, 자, 잡담이 길었고요. 다시 미아타, 기타 등등 네, 얼마 네, 세금이랑 이런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고 내리는 거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여기 잡고 툭. 카메라 배터리가 떨어져서 다른 카메라로 조금 화면 때깔이 다를 겁니다. 자,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끊겼는지 몰라서 같은 말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자동차를 사면은 2000cc입니다. 자, 자동차 세금 궁금하시죠? 자동차 세금, 보험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배기량 그리고 연식에 따라서 자동차 세금을 매깁니다. 2000cc이기 때문에 자동차 세금이 5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두 번에 걸쳐서 나누게 되죠. 전반 후반기에. 근데 이제 한 번에 내면 연납으로 10%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50만 원씩 2년 동안 냈으니까 100만 원이고요. 자, 보험료는 정말 사람마다 정말 케바케입니다. 이게 나이마다 틀리고 보험 이력마다 다르거든요. 저는 15년간 자차를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네, 그만큼 네, 안전운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운도 좋았습니다. 저도 뭐 졸음 운전도 해보고 뭐 이제 사고의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다행스럽게도 자차를 쓸 정도의 그런 큰 사고는 없었고 저도 물론 이제 주차하다가 살짝 긁고 살짝 박아가지고 네, 뭐 제 돈으로 현금으로 고친 적은 있으나 뭐 100만 원 이하에서 이제 해결되는 그런 경미한 사고였기 때문에 자차 보험은 쓰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자차 보험 그런 보험 이력 관리를 못해서 정작 내가 가지고 싶은 차나 기변하고 싶은데 보험료 부담 때문에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 빌드업과 그 전략들 잘 수립하시고 안전운전 하시면은 여러분들 살림에 큰 보탬이 될 겁니다. 자, 저는 보험료가 그래서 얼마 나왔냐면은 지금 만 35세가 넘는데 작년에도 한 70만 원 초반 나왔고 올해는 오히려 더 싸졌습니다. 60만 원 중후반 정도가 나왔고요. 네, 근데 처음으로 자차 보험을 쓴 게 제가 영상에서 짤막하게 다 그 튜닝 모듬 영상에서 소개되는데 반대 차선에서 날라온 돌, 그러니까 블랙박스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차에서 튀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이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유리에 쫙 금이 갔습니다. 제네시스 쿠페 같은 경우에는 뭐 유리가 이제 정품으로 해도 뭐 20몇만 원이면 뒤집어 쓰는데 이 차는 유리값이 엄청 비쌉니다. 네, 비품, 속된 말로 그 사회품이라는 제품도 있는데 그 제품에 어떤 이제 아구가 맞는다든지 그런 것들에 이슈가 좀 있어서 걱정이 돼서 그냥 마즈다 정품으로 하자 했더니 예, 유리값이 거의 이제 부품 때까지 하면은 거의 150, 200 정도 합니다. 네. 자, 치누크 프로펠러 2개가 돌아가는 헬리콥터 지나가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이거 비슷하지 않았어요? 데저트 이글이 추천하는 세차용품 센샤.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영상에서 보고 댓글 다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바퀴 계통이 550, 서스펜션 130, 어퍼암 50, 버킷 시트 레일까지 해서 150, 실내 주차자 80, 모듈라 리어잉 150, 블랙박스 50. 안테나 빼먹었네요. 이거 아마존에서 구입한 거 이거 꽤 비싸요. 10만원. 네. 네, 뭐 자잘한 거니까 좀 살짝 빼고 배기 구변까지 50만원 플러스 80, 130. 그리고 베루스 에어로 파츠 330만원. 그 다음에 틴팅이 한 60만원. 그래서 튜닝이 거의 한
우수리를 떼도 1600 그럴 가치가 있었느냐? 이거는 개인의 선택인데 올 순정으로 타시면은 브레이크 패드랑 타이어 그리고 케미컬 값만 드시겠죠. 이런 게 없이도 탈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주유비는 24,000km 2년 동안 뛰었을 때 약 320만 원. 그래서 이제 튜닝 안 한다고 치면은 자동차세 1년에 50만 원, 보험료 100만 원이나 칩시다. 저는 훨씬 더 싸게 나오지만 100만 원이나 치고 150. 또 뭐야? 기름값을 1년에 15,000km 뛴다 치면은 한 150만 원 든다 치면은 그러면은 이 차의 유지비는 약 1년에 기름 넣고 이렇게 하는데 300 정도. 근데 엔진오일 한 번 간다 칩시다. 10,000km마다 좀 여유 있게 가는 일반적인 유저라 쳤을 때 그런 것까지 하면은 400이면 1년 한 달에 차 할부값 빼고 30만 원. 올 현금으로 샀다라면은 네, 한 40만 원 정도 예, 월 40, 50 정도면은 뒤집어 쓸 수 있습니다. 이 차 가격이 이제 한 4,200 정도, 4,300 정도 하는데 네. 아,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차를 구매하는 방법. 네. 제가 뭐 이제 직수입 업체를 뭐 대놓고 광고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샀는지는 과거 저기 영상을 보시면 알겠죠. 한 가지 제가 당부 말씀드릴게요. 네. 뭐 자격은 있으나 네, 고객 만족에서 조금 뭐 이슈가 나오는. 그러니까 또 이게 이 차를 제 지인들도 보면은 개인 차원에서 이제 수입을 해오시거나 이런 직수를 할 줄 아는 그런 능력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개인 임포터들이 가져와 가지고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어떻게 관리하나 물어보시는데 정비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좀 실력 있는 샵들이면은 차 뭐 어차피 다 똑같거든요. 뭐 복잡한 뭐 이제 편의장치나 이런 게 많은 차도 아니고 구조가 그렇게 괴랄하고 정비성이 사악한 차가 아니기 때문에 실력이 있는 샵들이라면은 공임을 지불하고 그리고 부품은 어떻게 시키냐? 네, 시키면 됩니다. 해외 직구랑 똑같습니다. 필요한 품법 넣으면은 원하는 부품들이 올 수 있는데 다만 직수입 차의 특성상 재고가 여유가 없을 수는 있어요. 뭐 그냥 국내에 정식 유통되는 수입차도 그래요. 네, 재고가 없으면은 기다려야 돼요. 몇 주나 몇 달 동안 기다려가지고 부품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제 기술자나 혹은 자기가 실력이 되면은 자격 있는 사람이 달아가지고 정비하고 튜닝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차를 팔고 장땡인 업체들, 수리할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은 정말 리프트 하나 없이 차에 대한 지식 하나도 없이 그냥 이제 장사만 하는 뭐 그런 게 뭐 합법이기 때문에 뭐 불법은 아니니까 그러나 너무 여러분들 싸고 좋은 건 없다고 하죠. 네, 뭐 한 몇백만 원 차이에 약간 어그로성으로 그 영업하는 그런 회사들한테 낚였다는 그런 네, 후회를 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보시고 평을 들어보시고 어디서 많이 파는지 그런 거 잘 알아보시고 그리고 본인이 출중한 능력이 있는 철용이는 아니어도 정성이 있는 유저라면 충분히 개인 차원에서 들여올 수도 있습니다. 뭐 중고차로 사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이제 차를 직수입을 대행하는 업체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업체, 실력 있는 업체, 역사 있는 업체 많은데 잘 알아보시고 그리고 본인도 잘 알아야 됩니다. 차주도 직수입차는 아예 젬병으로 모를 정도면은 공부가 안 돼 있으면은 더 고생합니다. 네,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 돌아가면서 시간과 비용을 여러분들이 낭비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값진 수업료를 재미로 느낀다라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단축 아이콘으로 더블 클릭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네, 폴더 막 뒤적이면서 막 네, 디렉토리 막 뒤지면은 막 머리 아프잖아요. 아무튼 뭐 이야기는 심각하게 하지 않을게요. 뭐 이제 새 차를 뭐 잘라 가지고 인증을 뭐 받기 위해서 차주를 속인다든지 아니면 뭐 고칠 줄도 모르는데 뭐 헛소리를 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뭐 폐단이나 역사들 비단 2차종뿐만 아니라 수없이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직수입 업체를 뭐 사용하신다라면은 네, 명망 있는 네, 이름은 있는데 유명한데 뭐 인터넷에 검색하면 잘 나오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잘 알아보시라 이겁니다. 네, 저는 뭐 더 이상 뭐 더 깊게 자세하게 피셜로 가면은 네, 맞짱 뜨자는 네, 피곤해지니까 네. 그리고 뭐 이런 뭐 이슈가 있는 그런 업체들도 발전지향적으로 앞으로 잘한다면은 과거의 그런 것들 때문에 연좌제를 혹은 이제 그렇게 뭐 속인주의처럼 네, 그냥 낙인을 찍는 것도 그것도 별로 안 좋다 생각해요. 네, 양심 있는 업체들이 양심 있게 이문을 챙기면서 네,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옛날에도 한번 영상 만들려 했었는데 이거 잡설이 길어지는데 손님은 손님다워야 됩니다. 사장도 사장다워야 됩니다. 가게, 튜닝샵들 뭐 이 자동차 관련 업계들 네,
진짜 개판으로 사기치고 얼마 전에 그 이 타이어 그 이슈 있었잖아요. 그쪽 아시죠? 뭔지 아시죠? 예? 아시죠? 근데 저는 이럴 때도 많아요. 손님도 손님다워야 돼요. 정말 이 그 사업하시는 분들도 아니 안 남으면 뭐하러 해요 이게 그게 손해 보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뭐 잠깐은 뭐 빚으로 버틸 수 있고 잠깐은 뭐 이제 디스카운트 해주고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업으로 삼아서 돈을 번다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이제 유저분들도 너무 싼 것만 찾거나 공짜를 바라거나 예, 너무 요행을 바라다가 예, 더 비싼 대가를 치르지 마시고 네, 낼 건 내고 줄 건 주면서 남의 그 어떤 이제 기술이나 편의를 누렸다면은 예, 그런 것들은 정당한 대가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네. 정말 멋지고 매력적인 차입니다. 물론 일본 차라서 일본 차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거부감, 저도 한국 사람인데 네, 우리나라의 역사나 이런 거 왜 모르겠습니까?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의 뒤에 지금 오늘 현대 행사, 소나타 N9 행사를 왔는데 기술이 있고 톤도 있고 의지만 가지면 되는데 이런 경량 로드스터를 만들지 않는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혼다의 S2000의 맥이 끊겼고 그리고 로터스는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자 수동 변속기를 선택할 수 있는 차 중에서 경량 2인승 로드스터의 명맥이 지금 얘밖에 안 남았습니다. 조금 더 비싼 제트포나 박스터도 있지만 좀 더 럭셔리하고 더 무겁고 약간 이 차랑 DNA는 전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엔진의 위치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가격으로 자 시판되는 가격이 지금 이거 2만 달러, 3만 달러의 신차 기준으로 값싸게 이런 경량 로드스터가 주는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차를 우리나라 국산 메이커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메시지 하나 던지고 싶고요. 당장은 자동차를 좋아하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차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구독하는 채널이에요. 그냥 자동차 계속 끊임없이 쇼핑해서 바꾸고 물론 그것도 재밌죠. 저도 그런 것에 재미를 느끼고 욕구를 느끼는 사람이지만 운전 자체가 재밌고 일하러 갈 때 퇴근할 때도 즐거움을 주는 차 그리고 차를 바꾸고 싶게 만들지 않는 차 기변병이 치유되는 차입니다. 저도 진짜 차 막 계속 바꾸고 막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지만 지금 이 차 컨셉이 너무 독특하고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1989년에서 90년대 초중반에 나왔던 이 차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유노스 NA 이게 ND죠. NA 로드스터가 아직도 참 아름답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지 않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보여요. 이거 눈 이게 예. 그런 걸 보면은 이 차가 10년 뒤 20년 뒤에 나에게 줄 가치와 즐거움 그런 것들이 저는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농담 삼아서 MX5 한국 로드스터라고 하죠. 제가 뭐 진짜 좀 이 차를 좀 빨리 구매하긴 했죠. 신형이 나왔을 때. 물론 ND1이 있긴 했지만 저는 ND2가 나올 줄 알았기 때문에 네. 인텔의 틱톡 전략 좀 개념이 다르죠. 예, 그 뭐 전비와 발열이나 이런 걸 잡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제 마크 1에서 마크 2로 갔을 때 뭔가 완성형이 되는 포르쉐가 주는 그런 이제 레파토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ND2까지 존버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 ND2 사기 전에 S2000 AP2도 고민했었고 AP2를 선호하는 이유가 좀 있어요. 이거 아니면은 아싸리 그냥 로터스로 그냥 신차를 뽑을까? 약간 무리가 되지만 한 5천만 원 받고 한 또 5천만 원 할부 터칠까 이랬지만 제 형편에 딱 맞는 차인 것 같습니다. 차값이 4,200 신한 마이카로 한 방에 뒤집어 쓸 수 있었습니다. 월 한 6, 70만 원의 비용으로 이런 차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서 뭔가 결심을 하는 사람이 최소한 1년 안에 10명은 될 거라 생각해요. 제 차에 타본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오토살롱 때 뭐 문 열어보시고 앉아보신 분들 어린이만 한 100명 타봤으니까요. 어른들도 많이 타봤고 제 주변에 차 좀 좋아한다는 분들 차를 몇 대씩 갖고 있는 분들도 타보고서 이러고 사는 차입니다. 네. 이게 왜 그런 차인지는 안 타보면 모릅니다. 동승해봐도 솔직히 몰라요. 동승해봐가지고는 이 오감이 느끼는 피드백의 한 20분의 1? 크게 잡아봤자. 네. 오픈 에어링도 되고 운전도 재밌고 여러분한테 추천합니다. 자, 이 차가 제가 얼마 썼는지를 이제 지금 요약하는 영상이었는데 예찬으로 끝났네요. 제가 그만큼 아끼고 후회 없는 차이기 때문입니다. 저 이 차 타다가 폐차 뭐 사고 나서 터져도 또 살 거예요. 네.
데저트 이글이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이고요. 요 컨셉으로 만드는 내가 얼마 썼나, 유지비, 관리비, 튜닝비, 그 영상 다음 편은 제네시스 쿠페 와이드 바디 킷 작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년간. 그리고 이 영상에서 살짝 얘기 드리는데 제가 기출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차를 살지 정했습니다. 제 측근, 제 아주 친한 형들은 뭐 살지 알고 있는데 데저트 이글이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 사실 아무 데서나 뭐 지하주차장이나 저희 집 앞에서도 찍을 수 있는데 그냥 이 성스러운 인제 스피디움에서 찍고 싶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제 마음의 고향 데저트 이글이었습니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2020년 잘 마무리하십시오. 내년에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자, 그리고 오늘 마스크를 안 찍고 찍었는데 주변 500m 바깥에 아무도 없습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찍었습니다. 개인위생과 타인의 위생, 마스크 착용. 오케이, 안녕.